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깨보는 정치 뉴스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에 우리가 진행하는 청정시대 시간인데요.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요즘에 국민의힘 이슈가 워낙 많아서 일단 빨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 당내 후보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모습이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준석 대표 리더십까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토론회보다는 이제 뭐 정책 발표회, 정견 발표회, 비전 발표회 이런 쪽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가 아예 그냥 18일에 무슨 토론이냐 다 그냥 취소하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 네, 우리 경준이 얘기하면서 또 좀 나왔어요. 갈등이 조금 이제 가라앉을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좀 민망하게 된 상황이고요. 이 정견 발표회 혹은 뭐 취소다 이 모든 것은 지금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지금 타임테이블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12일 지난주 목요일이죠. 네. 당대표가 상주에 휴가 내려가 있을 때 저희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상주에 내려가셔서 중재안을 제시를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정견 발표의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하여튼 경준이가 추진하고 있는 그 토론회와 네. 그다음에 그걸 이제 정견 발표회로 하자라는 중재안을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제시를 하신 윤석열 걸로. 전 총장 측에서 반대하니까 그렇게 바꾼 예, 거예요? 그래서 하신 걸로 알고 또 김기현 원내대표는 또 인망이 굉장히 두텁고 이준석 대표께서도 믿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걸 받으신 걸로 저는 알아요. 그 안에 받았다. 그때 14일에 보도에 보면 윤석열 캠프 측에서 토론회를 이제 정견 발표회로 바꾸면 성의 표시로 알고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갔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동일한 날짜에 이제 윤석 대표가 그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받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쓰시니까 네. 다음 날에 되는 게 또 누군지 모릅니다만 또 다른 윤석열 캠프의 관계자께서 나오셔서 이 토론회에서 발표회로 바뀌면 그건 원칙과 상식에 맞는 일이냐라는 식으로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일부 최고위원분들께서는 아예 없애자 토론회를 하지 말자 대신 선관위를 빨리 발족시키자라는 안으로 또 다른 안이 나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을 배려해서 정견 발표회 쪽으로 조금 바꾸려고 했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또? 황당하다기보다는 캠프 측에서 자꾸 익명의 관계자로 해서 산발적으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조금 통일된 의견을 통일된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것이 최종적 의견이 나와야 된다. 그것이 계속 지적하는 바고 또 현장의 기자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계속 많이 하세요. 그런 의견이고 어찌됐건 요 최종 결정은 오늘 9시에 진행되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또 어쨌든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최고위 결정을 따른다 이런 식으로 또 한 발 그쪽에다 좀 뭔가 좀 던지는 형식으로 좀 나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토론 참석 못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인가요? 아니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을 지켜보고 그에 따라 또 대응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최고위원 회의 내에서도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토론을 그냥 하자라는 의견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견 발표회 혹은 뭐 토론회를 18일을 취소하고 25일을 하되 선관위를 빨리 발족시키자. 다양한 안이 지금 최고위원분들마다 각자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요게 지금 오늘 조율돼서 최종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아요?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지금 섣불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고요. 제가 어제 밤에도 이제 대표와 통화를 했었는데 경론이 오갈 것으로 추측합니다. 경륜이 오갈 것으로 무슨 정치 구단 같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시니까 남의 집 얘기지만 네, 남의 집 얘긴데요.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나오셔가지고 필요 없는 이렇게 논쟁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을 지금 엄청나게 이쪽으로 대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국민의힘에서 8월 말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네. 9월 중순에 컷오프가 있습니다. 네네. 그럼 그 안에 토론회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컷오프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국민들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 토론회를 1, 2주를 앞당겨서 좀 한번 해볼까? 이 대표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토론회가 윤 전 총장 입장에서도 그쪽 이제 그 측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1, 2주 나중에 하자는 건데 뭐 이게 뭐 큰 문제 있겠냐? 그럼 반대로 1, 2주 좀 앞당겨서 대표 입장에서 흥행을 위해서 하자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있겠는가? 이게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이 토론회 하나를 가지고 지금 엄청난 얘기까지 오가고 있고 이게 막 지금 일주일이 지나서 2주째 이 주제가 된다는 게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측의 사람들을 놓고 그것이 윤 전 총장 측의 어떤 수준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반대쪽의 이제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제 이 전 대표가 되면서 뭔가 위기를 느꼈어요. 전 청년 입장에서 위기를 느꼈는데 아, 그것이 아닌가? 이것이 국민의 힘 자체의 수준인가? 라는 생각까지. 근데 이것은 꼭 제가 민주당의 입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위기를 느낀 거는 민주당의 입장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이것이 국민의힘의 수준인가라는 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이게 저 혼자만 생각은 아닐 겁니다. 토론회 1, 2주 먼저 하면 어떻고 나중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국민들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해 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장을 여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 국민들께서 어떤 후보가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는 토론회가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거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국민의힘 수준인가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수준이래요. 이경 부대변인 네. 말씀대로 사실 여의도 대변인입니다. 예. 네. 그 캠프고요. 죄송합니다. 여의도 바깥에만 조금 바깥에만 가도 사실 이 네네. 토론회 가지고는 아무도 관심은 없어요. 그냥 조금 먼저 하나 많이 하나 한 번 더 하면 좋지 뭐 이런 그냥 시큰둥한 그런 시선이거든요. 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조금 민망한 여지가 네. 있고요. 네. 아무튼 이게 경선이 정확하게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는 해프닝이니까 조만간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네. 조만간 진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해프닝이 너무 오래가고 너무 빈번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가 또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른바 이제 당대표 탄핵 논란 관련해서 통화한 내용이 또 자동 녹음됐고 언론에 유출됐고 뭐 녹취록까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서 서로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매우 불쾌한 듯한 이제 인상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는 나 원래 통화가 자동 녹음되고 그다음에 그거는 사람들이 녹취록으로 만들었던 게 유출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다가 그다음에는 녹취록 없다. 녹취패 같은 거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 언론사에서 이걸 받아서 적어가지고 돌리는 거를 좀 오해한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거든요. 아니 그 말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처음에 어떤 관계자의 어떤 당 대표 관계자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네. 처음에 기사가 그렇게 나간 것 네, 같고 그래요. 네. 이준석 대표 입장은 사실 지금 변한 바는 없거든요. 유출된 녹취 파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된 녹취록도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자동 녹음 기능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녹취록이 돼서 유출이 되려면은 뭐 이준석 대표가 상주에서 택시 교육을 받을 때 본인이 쳐서 유출시켰을 것도 아니고 자기 녹음 파일이 파일이 외부에 막 보낸 적도 넘어가야 없기 된다. 때문에 이 녹취록이라는 건 사실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데도 처음에 그렇게 말했을까? 처음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사실 당대표 관계자 피셜로 나간 거여서 그거는 이제 조금 초기에 혼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본인 당사자니까요. 변화한 바가 없고 계속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동 녹음 관련돼서는 정치인들이라면은 거의 사용하고 있을 거라 저는 봐요. 제가 처음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서도 실무진께 처음 들었던 얘기가 요 기능을 좀 쓰셔야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왜요? 정치인의 전화 통화라는 것은 기사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 있어서 개인의 보호 차원에서도 사용하거든요. 말이 와전될 네. 수도 있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자동 녹음 파일을 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외부에 고의로 유출시켜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보려 했으면 이게 문제잖아요. 네, 네. 절대 그런 일은 없었고 외부로 유출된 녹음 파일은 없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럼 양준호 대변인도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합니까?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씁니다. 근데 파일은 그냥 혼자만 지금 이제 그렇죠. 보는 그런 수준 그게 정도고. 지금 네.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써도 그 글로 나가도 그게 왜곡돼서 최근에 기사가 한번 그렇죠. 나간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제목도 기사 내용도 완전 달라서 다시 수정이 됐습니다만 글로 보내도 그렇게 왜곡이 되는 판에 네. 전화 통화에서 어떤 자기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남지 않으면은 네네. 그거는 대응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보호 차원에서 자동 녹음 기능을 쓰고 있고 사실 우리 당의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도 네. 지난 6월에 장성철 엑스파일 논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네. 달라고 했니 나는 안 했니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녹음됐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하셨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기능 자체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정치적 공격인 것이고요. 네네. 자기 방어 차원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자동 녹음 기능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동 녹음 기능에 대해서는 또 긍정하는 내용이 있네요. JJ님이 이 무서운 세상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데 당연히 자동 녹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또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수정님이 윤 총장님이 너무 본인 뒷배를 믿고 꼰대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 대표하고 협력이 잘 안 되나 봐요. 이런 얘기도 하고 이 소통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까지 예,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할 건 하는 아니에요? 것은 아닙니다. 이수정님 네. 극단적으로 말씀하지 말라는 취지인가 봐요. 일시적인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치고받고 싸울 거를 왜 말로 싸우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독고다님이.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 자꾸 경선 불복 사태 뭐 발단이 될 만한 얘기들을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하고 나머지 후보들 사이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준석 리스크로 연결돼서 자꾸 그러는 거 아니냐까지 지금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하고의 관계가 이제 곧 끝날 거라고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또 언제 끝날지 정말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경선준비위원회가 출범하는 순간 이런 불필요한 논란은 없어질 겁니다. 이게 경선준비위원회 지금 현재 있는 거 아니에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는 순간 이런 논란은 없어질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경선준비위원회 지금 위원장이 서병수 의원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선관위원장도 서경수 의원으로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지금 이 경준이가 하도 시끄럽게 해가지고 좀 문제가 많았는데 그분을 또다시 선관위 위원장으로 하면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이준석 대표가 지금 너무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만 편하게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던데요. 이게 그 경준이가 처음에 부여받은 역할은 두 개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그 컷오프 룰을 설정하는 것, 1차 컷오프 룰을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사전에 우리 당 내부에 있는, 그때는 윤 총장께서 밖에 계셨습니다만, 우리 당내에 있는 후보들의 매력을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사전 붐업 이벤트를 만드는 게 두 번째 역할이었어요. 네네. 그 역할에 충실하셨던 것 뿐이고, 따라서 뭐 어떤 결격 사유가 있다고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물망에 올라와 계신 것도 사실이고 요 사안 자체도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논의될 것이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녹취 파일 얘기가 나오면서 없어진 게 있어요. 당대표 탄핵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 녹취 파일이라는 것이 그 탄핵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게 나왔는데 지금 갑자기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녹취 파일이 나오면서 이 파일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게 녹음 파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건 뭐 자동 녹음 기능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할 수는 있다, 이 대표가. 그렇지만 이 파일이 외부로 유출이 됐느냐? 만약에 됐다면 한 사람이라도, 지금 이 정도면 한 사람이라도 봤을 텐데, 들었거나 봤거나 뭐가 있을 텐데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관점에서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탄핵 얘기는 그쪽 캠프가 분명히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녹취 파일이 갑자기 이렇게 커지면서 탄핵 얘기가 쏙 들어갔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대표와 지금 윤 전 총장과의 어떤 힘겨루기, 여기에서 저는 윤 전 총장의 1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그리고 뭐 경준이가 시끄러웠다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는 본인들이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토론회 한번 2주 정도 앞당긴다는 것이 이게 그렇게 시끄러운 일인가. 그리고 후보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당대표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뭐 제가 이준석 대표를 너무 편들고 드는 느낌은 오늘 좀 편 많이 들지만 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으신가? 그러니까 오늘따라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후보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당대표가 뭔가 컨트롤하는 게 맞거든요, 지금. 그리고 선관위원장을 누구를 세운다는 것은 당대표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최고위원들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외부에 있는 후보들이, 아직 예비후보 등록도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그것도 유독 한 번만 크다는 것은, 저는 아까도 뭐 댓글에서도 토론회에 자신 없어 그런 것이 아니냐,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론에 자신 없어 그런다. 1, 2주라도 시간 벌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1주 미루는 거, 네네. 1주 뒤에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셨듯이 그 사이에 뭔가 현격하게 토론 실력이 월등히 늘어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런 그 말씀은 사실 네. 일단은 토론이
끝나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다. 한번 아. 토론을 해보고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토론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도 할 얘기가 많아요. 보호하셔야 되고 대표도 보호해야 되고. 네. 대표를 보호하는 게 더 우선 아닐까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한 것이 최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야, 무슨 뭐 진짜 정치 구단 다 됐어요. 지금 대변인 되신 지 얼마 안 됐죠? 저 이제 5주 됐죠. 정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좋고 순발력이 좋고 학습력이 좋습니다. 자, 이거 여쭤볼게요.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결국 국민의힘하고 통합 노력은 여기서 멈춘다. 그리고 제3지대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준우 대변인이 사실은 비판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맨 마지막에 좀 어느 정도 가능성 열어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해서 뭐 좀 열어놓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어떤 입장이죠 정확하게? 우선 당의 입장은 유감인 게 맞고요. 그 협상 과정을 지켜봐오신 분들이라면은 어느 쪽에서 성의를 계속해서 보여왔는지, 통합의 의지를 보여왔는지는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야권 통합이 물거품이 됐느냐라는 것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다. 이 버스는요, 네. 2번 서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합당을 하느냐 마느냐 쓰는 정류장이었던 것이고, 네. 다음 정류장은 이제 저희 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가 되시면은 당무 우선권을 가져가시거든요. 이제 선출된 후보와 함께 단일화와 합당 문제가 다시 한번 논의될 수 있고, 이것이 사실 흥행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국민의당이 정권 교체를 위한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경선 타이밍이 8월 말이겠죠. 그때까지 같이 합당할 건지 말 건지 빨리 결정해라. 원래는 이준석 대표가 했잖아요. 예스냐 노 밝히라. 근데 사실은 그런 시기는 지금 넘어선다 하더라도 앞으로 한 번에 더 남았다. 이렇게 본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경선 버스에는 타고 싶어도 못 탑니다. 이건 끝난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제가 좀 편을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뭐 운전사가 불만이냐부터 시작해서 안철수 솔직히 대표, 그렇죠. 네네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좀 말로 하기 거칠었던 그런 언행들이 좀 많이 있었고 언사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지금 기분이 많이 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흥행 차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합당 결렬 선언하는 안철수 대표의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앞으로 뭐 단일화를 위해서 흥행 차원이다 얘기한다는 것은 그거는 안철수 대표를 좀 예의가 없는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 지난 재보선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했고 국민의힘을 위해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안다면은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그 모습까지 그러니까 그 합당 결렬 선언한 모습까지 본다면 이것은 국민의힘께서 좀 국민의힘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아마 출마를 할 것이고요. 출마 선언을 하고 나중에 단일화 과정인데 그것은 국민의힘과 단일화 과정인데 그것은 그때는 경선 버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일 겁니다. 지금 들어가면 네. n분의 1인데 그때 가면은 다시 이제 1대1 구도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그러니까 작은 당이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이거 좀 너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가 휘두르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는 네, 부분이 지금 좀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아서 제가 하나만 좀 이거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표 정치다, 뭐 기본 재난지원금 뭐 이런 얘기 지급 관련해서도요. 그리고 또 도지사가 지금 뭐 그런 식으로 도지사 자리를 이용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와중에 하필이면 컬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지금 경기관광공사 시장에 내정을 하면서 사장에 내정을 하면서 보훈 인사 논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훈 인사.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뭐 매표 행위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 지금까지 그럼 이재명 대표가 한 번이라도 100%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꾼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이번에 100%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경기도만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41곳의 광역이라든지 기초단체에서 그걸 해왔고, 네네. 그리고 경기도가 그러면 지난 그 3차나 우리 2차, 3차, 4차 같은 경우는 선별 지급이었는데, 네. 그럼 그때 경기도는 개별적으로 지급한 적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말바꾼 게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응모 자격을 이거 환교익을 위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막 바꿨냐? 바꾼 것이다. 아닙니다. 이건 경기도 의회에서 지금 2018년도부터 이것을 응모 조건을 좀 바꿔야 된다. 경기도 의회 의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2019년도에 바꿔진 거기 때문에 이번에 바꾼 것이 아니다. 그럼 그쪽에서 왜 그렇게 했냐? 여기에 너무 공무원 경력을 너무 높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그러니까 퇴직한 공무원들이 왔다 가는 어떤 그런 자리로 지금 전락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위한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관점이라는 것이지. 그러면 스스로 스스로 자진 사퇴하거나 뭐 좀 경질시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자진 사퇴를 왜 합니까? 왜냐하면 혼자 딱 하지 마요. 내정된 게 아니고 서류 절차를 다 거쳐서 지금 3명이 있는 것이고 아, 3명이 마지막으로는 경기도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또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많은 분들이 뭐 한 명만 이렇게 내정된 걸로 보이는데 네, 네. 내정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릴게요. 30분이 끝내야 되는데 30분인데 어떻게죠? 그럼 예. 한마디만. 네. 이재명 지사는 말 바꾼 적 없는 게 맞아요. 일관되게 100%를 지급을 약속하셨고 다만 이 문제는 양 당과 청와대, 정부까지 합의해서 88%라는 합의를 도출해낸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반발을 하면서 상위 12%에게 두 당 25만 원씩 주면서 3,736억 원의 경기도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이 과연 화끈하게 모두에게 준다라는 이재명식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것 외에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저는 의문이고요. 12%가 기뻐하겠죠.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지사 찬스가 아니겠는가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아, 마칼리미스 얘기는 나중에 하긴 하셨습니다. 마칼럼 레슨 나중에 할까요?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청정시대 두 분과 함께 하면서 시간 조절에 실패했네요. 네, 죄송하고요. 자, 이경찬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여기까지 끝내야 될 것 같고요. 자, 내일 또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함께 저희가 방송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함께하는 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